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초등 고학년 독해력 2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함께 만나볼 지문은 23번째 지문이고요. 영역은 기술입니다. 자, 어떤 기술에 대한 내용일까요? 사람을 대신한다. 언택트 기술.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최근에 또 아주 유행하는 부분이라서. 자, 그렇다면 언택트 기술이 어떻게 사람을 대신하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 함께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소비 방식이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소비를 위해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이 필요했다면, 그쵸?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가서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이제는 굳이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즉 비대면입니다.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과 같은 기술들이 여러 소비 방식에 적용되면서 사람 대 사람이라는 기존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대면이라고 하는 게 소비 방식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들이 적용되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사람이 없는 서비스, 즉 무인 서비스가 새로운 소비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언택트 기술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자, 언택트 기술에 대한 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언택트 기술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중심 화제가 언택트 기술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럼 이에 대해서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죠. 자, 언택트 기술이란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라는 단어에 그러한 접촉을 지운다는 의미인 on이 합쳐진 것으로 무인 서비스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해서 언택트 기술의 개념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인 서비스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 공급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와 만나는 것을 대신하는 기술이 생활 곳곳에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언택트는 간단히 말해 현대인에게 사람의 도움을 대신해주는 기술이다. 언택트가 사람의 도움을 대신해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언택트 기술의 뜻과 함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보죠. 요즘에는 햄버거를 주문할 때에도 직원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선생님은. 가서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고 햄버거가 나오는데 기계를 누르려니까 나도 힘들던데. 자, 언택트 기술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햄버거 주문이네요. 유명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 가보면 직원을 찾는 대신 자동화 기계를 통해 주문부터 결제까지 가능하다. 드론 등의 기계를 통한 무인 배달 시스템 역시 점차 상용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언택트 기술인 것이다. 언택트 기술의 여러 사례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언택트 기술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면서 그에 대한 답으로 문답법입니다. 문답법은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호기심 유발하고 집중 유도한다고 했죠. 자, 왜 주목받을까요? 첫째,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주목받는 이유인데 달리 말하면 언택트 기술이 갖는 장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사람 대신 기계를 활용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 사람을 그만큼 고용하면 사람에게 당연히 급여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기계를 사용하면 사람을 덜 써도 되니까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비용인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계를 사야 되니까 어차피 기계 비용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마도 기계 비용이 사람을 쓰는 비용보다는 적게 들겠죠. 자, 두 번째는 풍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자, 대면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사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이지만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제든 손쉽게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택트 기술이 발달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은 사람을 마주하면서 느끼는 피로감을 덜 수 있다는 점이다. 요즘 이런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SNS인데요. 통해 대면하지 않고도 타인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현대인들은 직접 대면해야 하는 인간관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전화도 별로 안 좋아, 전화 통화도 안 좋아한다면서요. 문자로 하는 게 편하고. 나는 반대인데. 문자로 하다 보면 답답해요. 그냥 전화가 빠르고 싶던데 아무튼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언택트 기술은 현대인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장점을 3가지 정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념 언택트 기술이 뭔지 밝히고 있고요. 사례 제시를 했죠. 그래서 언택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고, 질문 활용한 거 우리 나왔죠.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글의 구조를 보시면 일단 현대인의 소비 방식이 달라지면서 이제 언택트 기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소비 방식이 변화하고 있고 관련해서 언택트 기술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문단에서 언택트 기술의 개념과 언택트 기술이 쓰이는 사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개념은 소비를 위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대신하는 기술이고, 사례로 패스트푸드점의 자동화 기계, 드론 배달 시스템과 같은 사례가 있고요. 언택트 기술의 이점, 장점이죠. 왜 언택트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가라는 거였는데, 비용 절감하고요. 정보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대인관계 피로도가 절감된다라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언택트 기술의 정의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한 글입니다. 그러면 문제 보죠. 자, 이 글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 글쓰기 방식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 글이 어떤 식으로 쓰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하고도 비슷합니다. 해서 답은 3번이죠. 핵심 개념, 뭐야? 언택트 기술의 의미를 제시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것. 나머지 보시면 단계적인 순서에 따라 한계점을 지적한다? 언택트 기술의 한계점 같은 건 나오지 않았어요. 전문가의 견해 인용한 부분도 없고, 대상을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특성을 설명했다라고 했는데 구분, 분류 사용된 것 없고, 고정관념을 벗어났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형광펜 보이나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 이거 나오면 뭐다? 그렇지, 수능 연결입니다. 자, 전문가가 뭐냐? 학자 또는 연구관처럼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해양생물학 교수는 랍스터와 같은 갑각류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내용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겠죠. 왜냐하면 해양생물학 교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분이 갑각류가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니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바로 이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장을 인용하면 글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게 이제 주장하는 글에 쓰였다면, 그래서 글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해당 분야의 전문가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양생물학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해양생물학 교수의 의견을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이렇게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글쓴이가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크게는 뭐 신뢰성을 높인다, 뭐 설득력을 높인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신뢰성을 높이는지,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의 신뢰성을 높이는지를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살펴볼까요? 가부터 라에서 다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각 문단의 내용을 묻고 있는 문제죠. 아주 많이 나오고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 내용만 잘 읽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답은 5번입니다. 라에서 언택트 기술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했는데, 라의 중심 내용은 언택트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였죠. 이것은 장점에 해당합니다. 단점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5번이 잘못됐네요. 자, 나머지 각 문단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맞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내용과 일치하면 동그라미, 아니면 가위표. 자, 현대인의 소비 방식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어떻게? 대면에서 뭘로? 비대면으로. 그러면서 언택트 기술이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왔죠. 때문에 1번은 맞죠. 현대인들은 대면해야 하는 인간관계 피로감을 느껴서 비대면인 언택트 기술이 앞으로 점점 더 주목받게 될 거다. 역시 맞죠. 언택트 기술은 빠른 구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만족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빠른 구매 이런 내용은 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위표.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이걸 나 읽었으니까 내가 알겠지라고 해서 답 찾으시면 안 돼요. 사실 이해 문제이기 때문에 글 내용하고 반드시 이렇게 대비를 해서 맞는 것, 아닌 것 골라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볼게요. 기억에 대해 추론한 내용입니다. 기억은 언택트 기술이죠. 자, 언택트 기술에 대한 글을 읽어봤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아닌 것은 2번. 자, 언택트 기술이 발달해도 소비자와 공급자의 대면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야? 비대면으로 각광받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피할 수 있을 것이답니다. 때문에 답은 2번. 자, 그러면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죠. 현대인의 새로운 소비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것 뭔가요? 이 글의 중심 화제입니다. 언택트 기술이죠. 사람의 무엇을 도움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야 뭐가 되는 건데 그 사람의 도움을 기계가 대신하는 거죠. 비용 절감, 정보에 대한 높은 접근성, 대면에 대한 피로감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휘력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면 돼요. 이 게임은 오류가 있으므로 더 이상 피해가 흩어져 널리 퍼지지 않게 되게 확산입니다. 확산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쓰이게 되면서 일상적으로 쓴다는 건 상용화라고 하죠. 상용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 중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겨났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이것 받는 게 두려워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 또는 그 시선,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게 두려워요. 바로 주목입니다. 자, 휴대폰이 인터넷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람과 사물과 사물 또는 현상과 현상이 서로 이어지거나 관계를 맺음. 휴대폰이 인터넷에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즉 연결이죠.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새로 생긴 말 신조어라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역시 어휘력 문제인데요. 알맞은 거 찾는 겁니다. 물건값을 결제할 때에는 물건값을 내는 것을 말하죠. 결제. 아이를 쓸까요? 어이를 쓸까요? 이 경우는 어이를 씁니다. 아이를 쓰는 결제는 뭐냐면 내가 결제 서류를 내 상관한테 낼 때 결제해 주세요. 여기다 도장 찍어 주세요. 그럴 때 결제예요. 아이가 들어가는 결제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이런 뜻입니다. 여기 지금 어이가 들어가는 결제가 여기서처럼 물건값을 결제한다. 이렇게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을 의미해요. 뜻이 다르다는 것. 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이웃과의 접촉일까요? 접속일까요? 이웃과 직접 만나는 것을 꺼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답은 접촉입니다. 접촉은 가까이 대하고 사귐 이런 뜻이에요. 가까이 대하고 사귀는 걸 꺼린다는 거죠. 자, 접속은 무슨 뜻이냐면 서로 맞대어 이음이란 뜻이에요. 좀 뜻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것. 자, 공장을 기계화하면서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인건비, 사람을 부리는 데 드는 비용인데 읽을 때는 인건비라고 읽지만 쓸 때는 인건비입니다. 자, 이렇게 언택트 기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언택트 기술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또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또 자료라든가 또는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뭐 논란들, 뭐 주장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지문이 그때를 위한 배경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